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운동 렌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운동은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행동을 해야 되거나 또는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해야 되거나 또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은데 부상 예방과 더 좋은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근육이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는데 신장성 수축 상황에서 빠르게 단축성 수축 상황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이라고 이런 단어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은 하체 부분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운동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준비 운동입니다. 다양한 모빌리티와 안정성 이런 준비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점프를 했다가 착지를 할 때 이렇게 무릎이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니밴드를 이용해서 중둔근 측면을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으로 전진적으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릎 밴드를 이렇게 끼시고 적절하게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시고 이 텐션이 있는 걸 느끼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허리가 이렇게 말리지 않게 적절하게 이제 운동선수들 하는 이런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네, 적절하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다양한 상황이 나오니까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조금씩 가는 거예요. 이때 몸이 좌우로 너무 많이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몸통과 얼굴은 가만히 계시고 다리를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다음에 옆으로 갈 때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밴드를 밀면서 지그시 이렇게 낮은 상태로 무릎을 피지 마시고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씩 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래서 상체는 편하게 하시고 다리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좌우, 앞, 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점프 스쿼트를 이어서 할 건데 처음에는 무릎 밴드를 끼고 진행을 하세요. 무릎이 모이는 게 많지 않으신 분들 또는 무릎이 괜찮으신 분들은 당연히 밴드 없이 하셔도 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밴드를 먼저 끼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점프 스쿼트인데 이 상태에 손을 이렇게 그다음에 빠르게 뛰고 내려오고 이렇게 점프를 뛰기 전에 이 동작을 먼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다시 정면 준비. 하나, 손을 빠르게 내리고요. 손을 둘, 셋 이렇게.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준비. 하나, 손만 내리시면 돼요. 무릎 살짝 구부리고 하나, 둘. 이때 종아리가 뜹니다. 둘, 셋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니밴드를 끼고 웜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점프를 하기 전에 좀 몸통에 긴장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프리텐션이라고 하는데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이런 뭔가 부드러운 상태, 이 상태에서 빠르게 하나, 긴장감을 주는 거죠. 둘, 점프, 셋, 착지.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힘 빼고 준비. 하나, 이렇게. 이거를 점점 빨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셨죠? 그래서 뒤꿈치가 점프를 완전히 하는 건 아니지만 점프하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개수는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3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3개씩 연습을 해보시고 앞뒤로 가는 거는 10번, 좌우로 10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점프 스쿼트입니다. 점프 스쿼트 마찬가지로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을 통해서 이 원리를 통해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빠르게 전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부분 점프 스쿼트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근데 착지만 하면 안 됩니다. 떨어진 다음에 바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2개 또는 3개 정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처음 동작은 아까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포지션,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포지션에서 옆모습도 보시면 이렇게 무릎을 많이 구부리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이렇게 언제든지 방향 전환하고 튀어나갈 수 있는 이 기본 자세입니다. 이 상태에서 점프를 해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오면 손을 내렸다가 발을 내렸다가 적절하게 스트레치를 하고 엉덩이 뒤쪽, 그 다음에 점프, 그 다음에 다시 착지, 바로 전환.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래서 하나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한 번 더 뛰는 게 중요해요. 빠르게 스트레치가 된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거. 왜냐하면 이 아킬레스건 쪽에 어떤 그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2번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다시 준비 시작. 이렇게. 그래서 가속과 감속에 대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프 착지하면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이거는 착지 연습만 하는 거고, 점프 착지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야 되는 거죠. 줄넘기 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빠르게 계속 이렇게 점프 스쿼트를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의 운동이 잘못하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잘하면 부상 예방을 하면서도 더 좋은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하나의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프 스쿼트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빠르게 한 3번에서 5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번 한 세트, 또 쉬었다가 또 3번 또 한 세트, 이런 식으로 해서 뭐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발로 진행하는 호흡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박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뭐 아무데나 박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꼭 높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뭐 높은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약간의 높이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다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올리시고요.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왔다가 바로 한 번 더. 그래서 개수는 2개 또는 3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2개에서 3개. 뭐 더 많이 하셔도 되긴 하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의 해야 되는 이런 기능은 뭐 2번 또는 3번 이런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빠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2개에서 3개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2개고, 뭐 조금 더 유도하고 싶으시면 3번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달리기나 뭐 이런 종류를 할 때는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뭐 2번에서 3번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작을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손은 달리기 하듯이 이렇게 편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점프 착지 이렇게. 그래서 점프했다가 착지만 하면 가속 감속만 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뛰어줘야 강하게 칠 수 있습니다. 자, 준비 시작. 이렇게 3번 정도 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그래서 한 발이 위에 있으면 체중 부하를 1, 2 이렇게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이 조금 덜 갑니다. 2발로 하는 것보다.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발을 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치고 떨어지고 바로. 그러니까 빠르게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빠르게 이렇게. 그래서 휴식.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큰 부하가 옵니다. 그래서 부상의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기보다는 뭐 2번, 3번 집중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시저스 런지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리면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교차하면서 점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착지. 앞으로 가면서 하는 건데 우선 저는 제자리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땅, 땅. 이렇게 간단하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조차 발목이나 무릎에 또는 허리까지 부담을 줄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동작을 경험하시고 적응하시고 조금씩 해낼 수 있으시다면 더 많은 부상 예방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도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자리에서 다리를 1, 2, 3 이렇게 지면을 탕탕탕 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뒤꿈치가 내려갈 때쯤 바로 다시 튀어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달리기 하는 사람들 보면은 빠르게 합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탕탕 뛰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동작이니까 이렇게 1, 2, 3 1, 2, 3 이렇게 직접적으로 땅을 탕탕탕 치는 느낌, 내가 지면을 이용하는 느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착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튀어 오르려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번 동작은 이렇게 한 3번에서 5번 정도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레터럴 점프가 되겠습니다. 2가지 동작인데 처음 거를 바로 보여드리면 한 발 이 상태에서 사이드로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하시고 정지, 2번 정도 하시고 정지. 좀 더 넓게도 할 수 있겠죠? 정지. 다시 짧게 정지.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동작으로 빨리 전환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빵, 빵, 빵. 이렇게. 자, 이렇게 진행해서 2번, 뭐 3세트 또는 5세트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동작은 한 발로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앞뒤로. 앞뒤로 다시 이렇게. 개수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좌우 이렇게 좌우 빠르게 이렇게. 그래야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원을 그리면서 해도 되겠죠. 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각선도 할 수 있고요. 뭐 사다리가 있으면 그런 걸 이용해서 해도 되겠죠. 앞으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체중 부하나 또는 빠르게 탄성력 있게 가지 못한다면 발목에 부담이 정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부상을 많이 당하는데 이런 운동을 통해서 부상 예방도 할 수 있고 좋은 더 나은 퍼포먼스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운동이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80도 스쿼트, 점프 스쿼트입니다. 자, 바로 보여드리면 스쿼트 자세에서 점프 착지, 그 다음에 바로 점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방향 전환해서 빠르게 탄성력 있게 해서 다시 전환하는 거죠.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착지만 하면 안 되고 탄성을 이용해야 되니까 SSC를 이용해야 되니까
2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면 정지된 상태에서 점프를 했다가 떨어지기만 하면은 안 되죠. 신장성이 감속이 됐을 때 다시 치고 올라가야 SSC 기능을 정확하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만 해도 이렇게 2번 뛰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180도 스쿼트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벽이나 뭐 이런 지지할 수 있는 곳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취 동작입니다. 마취 동작. 자, 이 상태에서 벽에 앞으로 기대시고요. 제가 앞으로 넘어질 정도로, 그러면 뒤꿈치가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땅을 지면을 강하게 밉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준비 자세는 자,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주시고, 처음 동작은 이때 중요한 게 허리가 굽으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트리플 플렉션, 트리플 익스텐션.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세븐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척추 길게. 이 상태에서 빠르게 하나, 쭉 이렇게. 자, 요게 기본 동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플라이메트리성을 이용하려면 2번, 3번을 뛰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좀 불안정하게 좀 흔들리긴 하는데 벽을 이용하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한 번, 2번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렇게. 그래서 벽을 이용해서 마취 동작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2번에서 3번 정도 뒤에서 코치가 박수를 쳐주면 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횟수는 2회에서 5회 정도 사이로 진행을 하시고, 세트는 개인적으로는 3세트를 추천합니다. 뭐 2세트를 하셔도 되고 5세트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세트가 많아질수록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휴식 시간인데, 휴식 시간은 개인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0초에서 2분 정도 사이로 그 사람의 어떤 느낌을 잘 물어보시고, 또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느껴보시고,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좀 더 휴식을 가지고 나서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3번째로는 이 운동을 할 때 언제 해야 되는지 물어보신다면, 만약에 한 세션, 하루에 운동을 다 하겠다라고 굳이 그렇게 정한다면 모빌리티 단계, 그 다음에 안정성 운동,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준비 운동 단계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메트리성 이런 운동들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런 플라이메트릭이나 순발력, 민첩성 이런 운동들이 일반적인 근력 운동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파워 트레이닝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또는 부상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먼저 진행하시고, 짧고 굵게 먼저 진행하시고, 굳이 한다면 피로도가 괜찮다면 근력 운동을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짧고 굵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시고, 일반적인 운동 선수들은 오전 세션에 이런 파워 트레이닝, 민첩성 트레이닝, 뭐 순발력, 여러 가지 이런 플라이메트리성 운동들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근력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선수 어떤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굳이 한다면은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요일로 따진다면 월요일 날은 근력 운동을 했다면 화요일 날은 이런 플라이메트리성 운동을 하고, 수요일 날은 리커버리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다시 근력 운동 세션을 하시고, 금요일 날 다시 플라이메트리성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다시 리커버리를 갖는 이런 루틴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체력의 요소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하면서 통증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하지 마십시오. 어떤 식으로, 굳이 만약에 통증의 정도가 좀 높지 않고 그냥 불편한 정도다라고 하신다면 플라이오메트릭성 운동이 아닌 그냥 가속
그 다음에 감속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가속, 감속 이렇게 하고 휴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플라이오메트릭은 가속, 감속, 가속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시면은 가속, 감속, 휴식 이렇게 진행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나를 바꾸는 운동 레인이었습니다.